서울의 가을은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거리를 스쳐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었다. 희원과 진영. 그들은 아직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운명은 이미 그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1장, 택시 안의 고독. 희원은 핸들을 잡은 채 한숨을 내쉬었다. 6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택시를 몰고 있는 자신이 때로는 초라하게 느껴졌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차고에서 택시를 몰고 나왔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왔지만 매일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날까? 희원의 택시에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승객이 탔다 내렸다. 직장인들, 학생들, 관광객들, 병원 가는 할머니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때로는 승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러나 희원 자신의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다. 20년 전 아내를 잃은 슬픔, 혼자 키운 딸이 결혼해서 멀리 이사간 외로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더 깊어지는 고독감. 이 모든 것들은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진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57세의 그녀는 3년 전 교직에서 명예퇴직한 후 혼자 지내고 있었다.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은 결혼도 하지 못하고 홀로 남았다.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진영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제자들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교육 현실에 대한 실망과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좌절감이 그녀를 교단에서 물러나게 만들었다. 이제는 가끔 동료 교사들과 만나는 것 외에는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사실 가고 싶지 않았다. 결혼한 친구들의 자녀 자랑을 들으며 자신의 외로움을 더욱 절감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참석하기로 했다. 제2장, 비 오는 저녁의 만남. 저녁 7시경, 서울 하늘에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진영은 모임을 마치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다가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맞았다.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급히 택시를 잡았다. 희원의 택시가 진영 앞에 멈췄다. 비에 젖은 채 차에 오르는 진영의 모습에서 희원은 묘한 슬픔을 느꼈다. 그녀의 표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성북구 정릉동으로 부탁드려요. 택시는 빗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차창에 맺힌 빗방울들이 네온사인의 불빛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냈다. 진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모임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는데 나만 이렇게 공허한 걸까? 친구들은 손자, 손녀 이야기로 꽃을 피웠고 남편과의 여행 계획을 즐겁게 나누었다. 진영은 그 자리에서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희원은 백미러로 승객의 표정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오랜 택시 운전 경험으로 사람의 감정을 읽는데 능숙해진 희원은 진영이 마음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은 안 가져오셨나 봐요. 네. 아침에는 맑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희원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끌리는 승객을 만난 것 같았다. 요즘 같은 가을비는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더라고요. 혹시 힘든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진영은 잠시 망설였다. 낯선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진정성이 그녀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다. 사실 오늘 대학 동창 모임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친구들은 모두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 보이는데 저만 혼자인 것 같아서요. 희원은 진영의 솔직한 답변에 마음이 아팠다.
자신도 비슷한 외로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을 자주 느껴요. 택시를 운전하면서 행복한 가족들을 많이 보거든요.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요. 진영은 뒤쪽에서 고개를 들어 운전석의 희원을 바라보았다. 백미러를 통해 마주친 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기사님도 혼자 지내시나요? 네, 아내를 20년 전에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고요. 차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대화를 메우고 있었다. 진영은 이상하게도 이 낯선 택시기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저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어요. 결혼할 기회도 있었지만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어느새 혼자가 되어버렸네요. 교사셨군요.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에요. 저희 딸도 선생님들 덕분에 잘 자랐거든요. 희원의 진심 어린 말에 진영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요즘은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예전 같지 않아서 더욱 기뻤다. 택시가 진영의 집 앞 골목에 도착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대화를 끝내고 싶지 않았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다. 기사님,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차 한 잔 드실래요? 제가 커피를 잘 타거든요. 진영의 제안에 희원은 잠시 고민했다.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 여자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럼 잠깐만 시간을 내볼게요. 제3장 첫 번째 커피. 진영의 집은 소박하지만 정갈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그녀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사진과 감사 편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다. 희원은 그 사진들을 보며 진영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셨네요. 30년이니까 대략 1000명 정도 될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제 전부였어요. 진영은 커피를 타며 자신의 교직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 교단에 서던 날의 떨림, 문제 학생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들, 그리고 아이들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읽으며 보낸 밤들. 그런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일을? 진영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대답했다. 교육 현실이 너무 변했어요. 아이들보다는 성적이, 인성보다는 입시가 우선시되는 분위기. 제가 추구하던 교육과는 너무 달라졌거든요. 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딸을 키우면서 교육 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선생님이 가르치신 아이들은 분명 행복했을 거예요. 이 사진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희원의 말에 진영은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교직 생활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해졌다. 기사님은 언제부터 택시 일을 하셨어요? 30살 때부터니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임시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적성에 맞았어요. 희원은 자신의 택시 운전 경험들을 들려주었다. 새벽에 출근하는 간호사를 매일 태워다주며 그녀의 연애 상담을 해준 이야기, 시험을 망쳐 울고 있던 고등학생을 위로해준 기억,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울었던 날. 택시 기사가 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군요. 그렇죠. 때로는 상담사 역할도 하고, 때로는 그냥 조용히 들어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의 삶에 대해, 꿈에 대해, 그리고 현재의 고민들에 대해.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희원은 급히 일어섰다. 어머, 벌써 이런 시간이? 내일도 새벽에 나가야 하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랫동안 붙잡아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희원이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았다.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진영은 잠시 망설였다가 환하게 웃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번호를 드릴게요. 제4장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날 이후 희원과 진영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처음에는 안부 인사 정도였지만 점차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다. 희원은 택시를 운전하면서 만난 재미있는 승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진영은 동네 산책을 하며 발견한 예쁜 카페나 새로 핀 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희원은 진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시간 되시면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요? 좋아요. 저도 집에만 있기 답답했거든요. 두 사람은 북한산 둘레길에서 만났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시기여서 산책로는 아름다운 색깔들로 물들어 있었다. 함께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이전보다 더욱 깊어졌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퇴직 후 생활에 적응하셨어요? 아직도 가끔 아이들이 그리워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교실로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진영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교직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희원은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다. 자신도 가끔 젊은 시절의 꿈들을 그리워하곤 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아직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봉사활동이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희원은 걸음을 멈추고 진영을 바라보았다. 저는 선생님을 만나고 확신했어요.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시대를 타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영은 희원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이 뭉클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다. 산책을 마치고 근처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희원은 아내와의 추억들을, 진영은 자신이 포기했던 사랑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다. 사실 결혼할 뻔했던 적이 있어요. 20대 후반에 사귀던 분이 계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분이 해외로 발령을 받았어요. 저에게는 따라오라고 했지만 그때 막교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를 택했죠. 진영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후회가 남아있었다. 희원은 그녀의 손을 잠시 덮었다. 후회되세요? 가끔은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희원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내를 잃은 후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던 20년, 딸이 결혼한 후 찾아온 극심한 외로움, 그리고 때로는 다시 사랑할 용기를 가져보려 했지만 실패했던 경험들. 저도 몇 번 소개팅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매번 아내와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는 누구에게나 미안한 일이죠.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희원의 말에 진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의 눈빛에서 특별한 의미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5장, 마음의 문이 열리다. 11월 중순, 첫눈이 내린 날이었다. 희원은 오전 운행을 마치고 진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밖에 눈이 와요. 정말 예쁘네요. 정말요? 저도 창문으로 보고 있어요. 마치 동화 같아요. 같이 눈 구경하러 나오시겠어요? 남산공원이 예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남산공원에서 만났다. 하얀 눈으로 덮인 공원은 정말 아름다웠다. 함께 걸으며 눈사람도 만들고 나무에 쌓인 눈을 털어가며 웃고 떠들었다.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즐거워 본 게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네요. 눈 구경을 마치고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서 근처 설렁탕 집에 들어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을 먹으며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다. 기사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저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저야말로 선생님 덕분에 요즘 정말 행복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희원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선생님을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진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자신도 비슷한 마음이었지만 먼저 말하기는 어려웠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조금 무서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저는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희원은 진영의 손을 잡았다. 처음에는 놀라서 손을 빼려던 진영도 곧 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맡겼다. 그럼 우리 천천히 시작해봐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네, 그렇게 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연인이라고 부르기에는 조심스럽지만 단순한 친구 사이는 아닌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희원은 퇴근 후 진영의 집에 들러 함께 저녁을 먹기도 하고 진영은 희원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만들어 주기도 했다. 어느 일요일, 희원은 진영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선생님, 저희 딸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 올라온다고 하거든요. 진영은 긴장되면서도 기뻤다. 희원이 자신을 가족에게 소개하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제가 딸분한테 어떻게 보일까요? 아버지의 새로운 여자친구라고 하면 어색하지 않을까요? 우리 딸은 이해심이 많아요. 오히려 제가 혼자 있는 것을 더 걱정하거든요. 제6장 가족의 만남. 희원의 딸 수현은 35세의 차분하고 따뜻한 여성이었다. 아버지가 새로운 분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복잡한 마음이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신 아버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 사람은 인사동의 한 전통찻집에서 만났다. 진영은 긴장한 탓에 손에 땀이 났지만 수현의 첫인상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아버지가 진영 선생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워요. 저도 반가워요. 수현 씨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진영은 점차 긴장이 풀렸다. 수현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아버지의 현재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다. 선생님, 아버지와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진영은 비 오는 날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표정이 예전과 달리 밝아진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화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밝아지셨고 표정도 좋아지셨거든요. 저도 아버님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생기가 생겼다고 해야 할까요? 희원은 딸과 진영이 서로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해결된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수현은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진영 선생님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 다행이다. 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저는 찬성이에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더 걱정이었거든요. 엄마도 분명 아버지의 행복을 바라실 거예요. 수현의 말에 희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딸의 이해와 지지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진영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수현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편하게 연락하세요. 저희도 가족이잖아요. 진영은 수현의 따뜻한 말에 감동받았다. 이런 딸을 둔 희원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제7장 예상치 못한 시련. 12월이 되어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었다. 희원과 진영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갔고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희원은 예전보다 밝아졌고 진영은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영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20년 전 해외로 떠났던 옛 연인 민수로부터의 전화였다. 진영아, 나야.
민수. 오랜만이다. 진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었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잊지 못했던 그 사람의 목소리였다. 민수 오빠. 어떻게 한국에 들어왔어? 이번에 완전히 돌아오게 됐거든.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진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게 그리워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정작 지금의 자신은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다.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줄 수 있어? 그래, 물론이지. 내 연락처는 바뀌지 않았으니까 생각 정리되면 연락해. 전화를 끊은 후 진영은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이 복잡했다. 20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지만 이미 자신의 마음에는 희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후 진영은 결국 민수를 만나기로 했다. 희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설명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민수는 20년 전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약간 백발이 섞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진영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정말 오랜만이야. 그런데 별로 안 변했네. 여전히 예뻐. 오빠도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둘은 조심스럽게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수는 해외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항상 진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었다고 고백했다. 진영아, 나는 지금까지도 너를 잊지 못했어. 이제 한국에 완전히 정착할 생각이야. 우리 다시 시작해보지 않을래? 진영은 당황했다. 한때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오빠, 저는 갑자기 이런 말 해서 놀랐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봐.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제8장 마음의 혼란. 민수와의 만남 이후 진영은 깊은 혼란에 빠졌다. 20년 전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다. 희원과 만날 때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언가 마음이 어긋나 있는 것 같았다. 희원은 진영의 변화를 느꼈다. 대화할 때도 딴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 같고 예전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요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진영은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민수의 등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고 자신의 마음조차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희원은 진영의 변화된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뭔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는지 계속 생각해봤지만 떠오르는 것이 없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일주일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었다. 진영은 민수로부터 계속 연락을 받았고 희원은 점점 더 불안해했다. 마침내 희원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선생님,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요즘 저를 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우리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진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희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정직하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예전에 사귀던 분이 연락을 했어요. 20년 만에. 희원의 표정이 굳어졌다.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었다. 그래서 다시 만나셨나요? 한 번 만났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의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희원의 목소리에는 상처와 실망이 묻어났다. 진영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기사님, 저도 혼란스러워요.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은요? 저는 선생님과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아직도 과거에 매여 있었던 거네요. 희원은 일어서서 나가려 했다.
진영이 그의 팔을 잡았다. 기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해가 아니에요. 선생님의 마음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 자체가 답이에요. 희원은 그렇게 말하고 진영의 집을 나섰다. 진영은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다. 제9장 선택의 시간. 희원과 진영은 그 후 2주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다. 희원은 상처받은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열심히 택시 일에 매달렸다. 진영은 홀로 집에서 지내며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민수는 계속해서 진영에게 연락했고 만나자고 제안했다. 진영은 고민 끝에 민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민수 오빠,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제겐 다른 분이 있어요.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누구야? 언제부터? 몇 달 전부터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20년을 기다렸는데. 진영은 민수의 아픈 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오빠, 20년 전에 오빠가 떠날 때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 오빠를 따라갈 걸 후회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뭐가 달라? 20년 전의 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어요. 지금의 저는 현재를 살고 있거든요. 민수는 한참 말없이 진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정말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야? 네, 오빠와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사랑을 하고 있어요. 민수와의 만남을 정리한 후 진영은 바로 희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희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다. 진영은 직접 희원을 찾아가기로 했다. 희원이 주로 대기하는 택시 정류장에 가서 기다렸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희원의 택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진영이 택시에 탑승하자 희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어떻게? 기사님과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제발 들어주세요. 희원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진영의 이야기를 들었다. 진영은 민수와의 만남부터 자신의 선택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과거보다 현재를 선택했어요. 기사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더 소중해요. 정말인가요? 20년을 기다렸던 사람보다 몇 개월 알고 지낸 저를 선택한다는 게 사랑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라고 생각해요. 기사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해요. 희원은 진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상처받았던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는 것 같았다. 저도 선생님 없는 2주가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야 깨달았네요. 선생님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제10장 새로운 시작. 화해 후 희원과 진영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견고해졌다. 시련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새해가 되고 희원은 진영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였다. 선생님, 저와 결혼해주세요.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세요. 희원은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반지를 꺼냈다. 진영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네, 좋아요. 기사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꽉 껴안았다. 60세와 57세, 늦은 나이였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결혼 준비는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을 계획했다. 희원의 딸 수현은 계속해서 두 사람을 응원해 주었고 진영의 동료 교사들도 축복해 주었다. 결혼식 전날 진영은 자신이 가르쳤던 아이들의 사진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희원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제 인생을 돌아보고 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낸 30년, 그리고 앞으로 기사님과 함께할 시간들.
후회되지 않으세요? 늦은 결혼이라.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희원도 고개를 끄덕였다. 젊었을 때의 사랑과는 다른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랑이었다. 제11장 결혼식. 3월의 어느 화창한 날, 희원과 진영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작은 교회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사랑이 가득했다. 진영은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고 희원은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빛나고 있었다. 목사님의 주례사는 감동적이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분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외로움을 달래주며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입니다. 결혼 서약을 할 때 두 사람 모두 감격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진영 씨, 저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보호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겠습니다. 희원 씨, 저도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걸어가며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반지 교환이 끝나고 키스를 나누는 순간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현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행복을 축복했다. 결혼식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다. 희원의 동료 택시기사들, 진영의 교사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진영의 옛 제자 중 한 명이 깜짝 등장해서 축하 영상을 틀어주었다. 진영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선생님의 결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선생님, 결혼 축하드려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영상을 보며 진영은 감격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이 이렇게 기억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기뻤다. 희원도 택시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다. 희원이 형, 정말 좋은 분 만났네. 이제 외롭지 않겠어? 응, 정말 행복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 제12장 신혼생활. 결혼 후 두 사람은 진영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60세와 57세의 신혼부부답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희원은 여전히 택시 일을 했지만 예전보다 일찍 집에 들어와 진영과 시간을 보냈다. 진영은 희원을 위해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주었고 희원은 진영이 좋아하는 꽃을 사다 주며 작은 기쁨을 선사했다. 두 사람의 집은 사랑과 웃음이 가득했다. 여보, 오늘은 어떤 승객들을 만났어요?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할머니를 태웠어. 90세가 넘으셨는데 정말 유머가 넘치시더라고.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TV를 보며 담소를 나누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서로가 있어서 특별했다. 진영은 결혼 후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 아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희원의 격려 덕분에 용기를 낸 것이었다.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여요. 정말 잘 어울려요. 당신 덕분이에요. 용기를 주셔서 다시 아이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희원과 진영은 함께 등산을 갔다. 봄의 전령인 진달래가 피어있는 산길을 걸으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나도 그래. 60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걸어가요? 당연하지. 우리 함께 늙어가자. 산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서 멀리 펼쳐진 경치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들의 앞날처럼 희망차 보였다. 어느덧 희원과 진영이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다.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었다. 희원은 이제 택시 일을 줄이고 진영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진영은 아동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보람을 찾았다. 수현도 부산에서 종종 올라와 두 사람과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진영과의 관계도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아졌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늘 쓸쓸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너희 어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 진영도 수현을 딸처럼 아꼈다. 자신이 갖지 못했던 딸을 늦게나마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비가 오는 어느 저녁, 희원과 진영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리며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운명이었나 봐. 그 비 덕분에 우리가 만났으니까. 이제는 비가 와도 외롭지 않아요. 여보가 있으니까. 나도 그래. 이제는 어떤 날씨든 함께니까 무섭지 않아.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꽉 껴안았다. 그들에게 비는 더 이상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된 아름다운 추억이었다. 희원과 진영의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많은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펼쳐지길 기대한다.